여러분 주변에 요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까지 제가 또 요통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언제부터 제가 한 5개월 넘게를 침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 한의원의 의사 선생님이 참 친절하게 침을 잘 놔주시길래 제가 뭐 부항이라는 것도 생애 처음으로 한번 해봤고요. 침도 일주일에 한 번씩 꽤 한 5, 6개월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침을 맞다가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안 좋다라고 해도 제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마음에 먹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 질문을 하자마자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 아, 좋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정도를 헬스장에를 못 갔고 운동을 거의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급격하게 몸에 근육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냥 집에서 제가 동네를 뭐 걷다가 뛰다가 하는 그 걷기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좀 해야 이게 요통이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헬스장에 다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요통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플랭크예요. 요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요통을 허리 아플 거잖아요. 이걸 또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짚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이유 없이 계속 아파가지고 뭐 정형외과 다니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장암이었다라는 분이 있었고요. 또 요통이 뭐 정확하게 그 허리의 어떤 부분이 아프냐에 따라 다르고 요통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하기 참 어려운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해서 요통이라고 묶었을 때 그 원인은 뭐 콩팥이 나빠서 올 수도 있고 췌장이 나빠서 올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의 어떤 염증 그것도 극심하게 뭐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암이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요통하면 떠올리는 게 추간판 탈출증이잖아요. 디스크가 오면 또 디스크도 종류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데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증상에 뭐라고 해야 되죠? 모든 증상에 다 아우를 수 있는 뭐 치료법이라고 해도 좋고 예방법이라도 해도 좋은 게 근육 만들기예요. 요통이 오는 그 현대인들한테 요통이 많은 가장 큰 원인을 잡으라고 하면 그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게 오래 앉아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앉아 있는 게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애들 다 앉아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앉아 있고 나중에 뭐 대입 들어갈 때는 하루에 얼마를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뭐 대입이면 또 끝인가요? 그 이후에도 취업 준비해야 되고 또 전문직으로 가는 사람들 끝도 없는 공부 또 회사에 취직하면 주로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같은 자세를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도 굉장히 해롭다고 알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용되는 나쁜 자세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저는 환자들 상담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뭐 택시 운전, 버스 운전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운동이 필수인데요. 대부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운동할 기력이 있어야지요. 운동할 시간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운동을 안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정형외과 다니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칼자국 냈어요. 수술했어요.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나면 주변에 한번 보세요. 수술을 하고 나면 그 허리나 그 무릎이 튼튼해지던가요? 튼튼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수술한 허리라서, 수술한 무릎이라서 자기 이거 잘 못 쓴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잘 못 쓸 거를 수술을 왜 했대요. 그런 말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 코너로 몰려서 그거 이외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아팠어요.
뭐 많이 아팠겠죠. 좀 아프고 아니면 그 정도 아픈 거는 물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침을 맞을 수도 있고 자기가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덜컥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란다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어떤 삶을 교정하는 어떤 사전 조치도 없이 그냥 수술을 턱하니 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수술까지 해보세요. 나중에 정말 그 허리를 못 쓰게 돼버려요. 한 번 수술한 허리를 두 번, 세 번 수술한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모든 것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 그 부작용으로 허리가 주저앉으면서 허리가 약해지면서 이제 추간판 탈출증도 생기고 허리 근육은 더 약해져가지고 이게 요통, 통증이 생기는 건데요.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적신호. 경고등이 울렸다라고,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뭔가 잘못됐으니까 조치를 취하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조치가 반드시 병원에서 하는 수술만이 해당이 된다라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을 해서 그 사람, 나는 수술한 허리야. 그러면서 더 튼튼해졌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술하세요. 그러면 더 튼튼해지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주변에 눈 닦고 봐도요, 수술한 허리라서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수술한 허리라서 수술한 무릎, 수술한 어깨이기 때문에 더 못 움직이고 더 아끼고 여기를 운신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많이 앉아있는 그 습관 때문에 허리가 약해져서 이렇게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약해졌다라는 그 뜻이 우리 몸의 코어 근육, 그러니까 허리 주변을 이루는 근육이 약해졌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거의 80% 이상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주변의 근육을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정말 거기만 지목해서 튼튼하게 하는 가장 쉽고도 돈 안 들고 좋은 방법이 플랭크더라고요. 저는 그 플랭크 자세 제가 지금 올려드릴 텐데 이 플랭크를 저는 하루에 한 3분 내지 4분을 지속을 해요. 이거는 그냥 그 자세 유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이때 플랭크 자세를 유지할 때요. 되도록이면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이렇게 약간 드는 게 좋대요.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거. 앞을 바라보아야 허리에 더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너무 몸을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말고 약간 팔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약간 몸을 뒤로 빼는 정도로 하게 되면 더 이 몸을 유지하는 허리 근육에 집중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힘든 사람들은 뭐 한 30초만 하고 쉴 수도 있어요. 10초만 하고 쉬었다가 한 다음에 다시 또 시도를 해볼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1분을 못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한 3분은 할 수 있고요. 이 3분짜리 플랭크를 하루에 한 2번 정도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다시 침을 맞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장 가서 저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가가지고요. 다리 근력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근육 이야기를 했는데, 근육이요, 우리 몸에서 2가지 신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육이 골격근이니까 운동을 하게 하는 근육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신분을 빼고 그 나머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2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뇌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은 제2의 뇌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제2의 뇌다. 그러니까 근육이 나이 들면서 40대 이후로 1년에 1% 이상씩 없어진대요. 자연 퇴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위축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차츰차츰 이렇게 퇴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데요. 이거를 좀 역행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근육이 없어지면서 그대로 뇌 기능이 쇠퇴하는 거예요. 우리는 뇌를요, 공부를 하는 근육,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신경, 또 뇌를 머리를 쓰고 암기를 하고 이런 것만 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 운동이 다 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무서운 마약 혹시 들어보셨어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마약이 있어요. 이 마약 때문에 미국이 지금 초토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인가 거기는 뭐 거의 지옥의 거리 같더라고요.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 뭐지 하고서는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해서
살짝 코로 들어가기만 해도요, 그대로 기절해 버린대요.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볼펜 심 끝으로 살짝 묻힌 그 용량이 치사량이래요. 근데 요 펜타닐을 이제 가장 가격이 싸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몸에 주입을 하고 하다가 이제 다 망가지는데, 그 망가지는 것이 신경을 망가뜨리거든요. 특히 뇌신경, 이걸 다 뭐 운동신경 전부 다죠. 뭐 신경을 망가뜨려 가지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좀비처럼 정지된 상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지를 않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이상한 틀어진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펜타닐 중독자들을 보아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운동이라는 거, 우리가 뭐 신호등이 바뀌어서 좀 빨리 걸어가잖아요. 그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섬세한 뇌의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걷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과학자들한테 어려운 숙제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것, 이것이요, 중심을 잡고 발을 내밀고, 발을 내밀 때마다 몸의 중심이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거 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 뇌랑 연결이 되어야지만 우리 이 뇌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제2의 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육이 위축이 되면 그만큼 뇌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위축이 되어서 쉽게 늙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에를 한 몇 개월 정도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근육이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그분들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그 근육 상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가진 두 번째 또 우리가 몰랐던 지위가요,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 근육은 제2의 심장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초보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그 펌프질을 한 그 피가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전신을 돌고 나서 이제 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적이고 단편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지식인 거예요. 어떻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배웠을 때도. 이 심장이 주먹만 하다고 하거든요. 주먹만 한 심장이 다 펌프질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에 좌심실만 4분의 1에 해당되는 좌심실만 펌프질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펌프질을 해야 이 전신의 피가 다 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이라는 것의 비밀이요, 근육에 있는 거예요. 단지 심장이 자기 혼자서 물론 심장도 근육이지만 심장 근육 혼자서, 좌심실 혼자서 펌프질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전신에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그 모세혈관까지 피가 돌 수가 있겠냐고요. 그것은 근육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혈관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 혈관 그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혈관을 싸고 있는 또 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혈액순환 장애인 거예요. 허리가 안 좋다, 그 사람은 허리 아래로 순환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허리가 안 좋은 사람 치고 이 다리 혈관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요. 허리가 안 좋다, 허리에 근육이 안 좋다, 전신의 근육도 같이 위축이다, 그야말로 혈액순환도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이 근육을 지키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특히 고3 때 대입 때문에 이제 온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대입에 성공을 해야 되는, 또 저희 집이 어렵고 누가 저를 뒤를 봐줄 사람이 없었고 필수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최고의 성적을 거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제가 목숨 걸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저를 탁 방해하는 것이 체육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체육 시간이 도대체 왜 있나, 왜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때는 체력장이 있었잖아요.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귀한 공부하는 시간을 떼서 어찌러찌란 그 운동장에 그 직사광선 아래에서 내가 뛰고 굴리고 땀나고 막 이렇게 800m 뛰니라고
죽을 것 같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재수를 한다고 이제 제가 재수학원회를 갔더니 거기는 체육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룰루랄라 했거든요. 그 바람에 제가 재수에서도 실패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체육 시간 필수고요. 학교에서 아이들 뿐이겠어요. 이렇게 나이 먹은 그 사람들, 기성세대 점점 중장년으로 갈수록 정말 하루에 한두 시간을 빼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책도 해야 되고 걷다가 뛰다가도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이제 점점 뻣뻣해지잖아요. 뻣뻣해지잖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는데 어른이 되면 뼈 자체도 약하지만 뼈를 싸고 있는 근육도 약하고 근육이 약하니까 뼈가 더 약해지고 그나마 이 근육이 뻣뻣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자극이 와도 뼈는 그냥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뼈가 부러진다라는 것을 단지 골다공증으로만 볼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뼈를 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같이 약해지는 거고요. 근육을 만들면 이 근육 때문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뼈 속에 칼슘이 쭉쭉쭉쭉 빨려 들어간대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근육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플랭크 말씀드렸고 꼭 필요한 거 요통을 예방하는 하루에 3분 이상 플랭크를 하시라. 그래서 허리 근육만 튼튼하게 해도 오래 앉아있는 이 지구력이 생겨요. 저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작년에 항암을 하고 나서는 더해져서 이게 한 4시간 이상을 누워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러니 무슨 몸이 회복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플랭크를 하고 나서는 훨씬 더 거의 배에 가까운 시간을 누워서 침상에 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몸이 약해져 봐야 알아요. 누워서 쉬는 거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것도 근력이 있어야 누워서 쉴 수 있더라는 거죠. 오래 앉아 계신 분들 반드시 그 다음에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근육 운동 중에서 코어 근육을 기르는 플랭크 운동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꼭 권하는 게 비타민 B잖아요. 비타민 B. 그것도 100 단위로 들어있는 제 이름 비타민 B100 그거 하루에 한 알 정도는 꼭 챙겨 드세요. 그러면 이 비타민만 먹어도 이상하게 통증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근육도 만들고 비타민 B도 드시고 또 비타민 C도 드세요. 비타민 C를 하루에 6,000ml 이상 먹으면 혈관이 탱탱해지잖아요. 혈관이 탱탱해져야 피가 잘 돌고 그래야지 피가 잘 돌아야 골다공증도 훨씬 덜해지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혈액순환 장애를 이야기할 때 또 불면증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 치고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나이 들수록 오래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동안 그만큼 이 머리를 쓰잖아요. 머리를 이야기를 많이 하든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운전을 하는 것도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에 다 피가 몰려서 그렇지 않아도 앉아 있기 때문에 이 허리 아래로는 피가 통하지 않는데 이 머리는 많이 쓰게 되니까 이 머리 쪽으로는 피가 더 많이 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편안하게 잠이 온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은 혈액순환 장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앉아있는 이 긴 시간 앉아있는 자세로부터 온 비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이 있잖아요. 이 생기산을 쓰면 혈액순환 장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3일 내지 일주일 정도 먹고 나서부터 갑자기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혈당이 높았던 사람들은 혈당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다르니까 지금 현재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운동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생기산 한 가지만으로 그렇게 효과를 본다라는 건 사실 좀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겠죠. 하여튼 이 생기산의 어떤 원리를 따라가 봐도요. 이런 똑같은 우리 질병의 원인을 같은 원리로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막혀가지고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 이하로 막혀버려서 순환 장애가 돼서 여러 가지로 질병이 온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기산은 가장 좋은 혈액순환 장애 치료제거든요. 여기 있는 이 가슴에 있는 울화를 풀어주는 약이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현대인들 치고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울화가 있는 거예요. 맺힌 게 있고 그러니까 짜증내고 뭐 성질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 말 점점 더 안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것, 정말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여러분의 방법을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통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통이 있다고 하면 뭐 물론 검사도 받아 보셔야 되겠지만 꼭 운동, 걷기, 그다음에 걷다가 뛰기. 뛸 때는 걷는 속도로 뛰는 거예요. 속도가 같아요. 천천히 뛰세요. 아주 젊은 분들, 뭐 30대 이전 사람들은 얼마든지 전력 질주도 해볼 수 있겠지만 나이 들수록 너무 운동에도 욕심을 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 저게 무슨 운동인가 싶지만 천천히 뛰는 거. 그러다가 힘들면 걷는 거, 걷다가 뛰다가 이런 거를 한 3, 40분 반복하는 거 굉장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플랭크를 해서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고 형편이 된다면 헬스장 같은 데를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세요. 이 다리 근육을 좋게 하는 거, 허리 근육을 좋게 하는 그런 몇 가지 기구들을 긴 시간 안 하셔도 돼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 건강한 허리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걸로 이제 따져본다면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C, 또 혈액순환이니까 오메가3 이런 거 드시면 좋겠죠. 훨씬 더 심각한 분들이라면 제가 만든 생기산 고려해 보시면 수술 안 하셔도 돼요.